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주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2019년에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 진행 결과가 이미 나오자마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고현수 의원님이 연구 결과를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제주 지역에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센터 설립에 대한 질의를 했고, 원희룡 도지사께서 필요성에 동의한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어요. 현장에서 연구하고 또 도의회에서 그 연구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또 도행정에서는 그러한 현장과 또 의회의 목소리에 관심 가져주는, 귀 기울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게 이 영상을 찍는 이틀 전 일인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과 모습 속에서 참 기분 좋은 하루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어서 서둘러서 이 결과를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1편과 2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첫 시간으로 이론적 배경과 조사 결과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발표해서 영상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요. 다음 2편에는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나누었던 제언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론적 배경과 연구 결과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요, 제주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로서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획사업과 전국 기획사업이긴 하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했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이 연구 결과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한 이후에 영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본 자료는 연구 결과의 일부분을 연구소에서 요약한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셔서 책자, 이번에는 요약 책자를 별도로 작성해서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의 목차를 보면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작성했고, 연구 범위, 연구 과정 및 연구 방법, 이론적 배경도 같이 공유하면 참 좋을 만한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도 여러분들이 인권에 관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권의 개념과 인권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사회복지 종사자와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시설 현황과 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 현황을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좀 요약해 뒀고요. 도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에 관련된 조례와 규칙 현황도 같이 수록해 놨습니다.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한 결과와 포커스 인터뷰라 그래서 FGI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FGI 결과 끝으로 연구 요약과 제언을 보고서로 남겼습니다. 참고 문헌에서 설문지는 기본적으로 같이 첨부가 됐고요. 여러분들 세계 인권 선언은 우리가 한 번쯤은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세계 인권 선언 전문도 수록을 했고요. 부록 3에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인권 조례와 규칙 현황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이 조례도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부록으로 같이 삽입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도내 사회복지 시설 현황이
별도로 나온 자료가 있어서 이것도 전화번호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같이 수록해 뒀습니다. 관심 있는 분 같이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연구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회복지 종사자는 휴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전달 통로에 해당되죠.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전달 통로가 돼서 그게 이용자로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전달 통로가 건강하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가 그죠? 온전한 서비스가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에게 가해지는 이용자 폭력의 심각성, 우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전진호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사 78%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사회복지시설 내 종교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문제라든지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봤더니 심리적인 스트레스 증가, 신체적인 위협, 이직 경험이나 이직 의사가 늘어나고 있고 복지 현장을 아예 이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 시군구마다 관련 조례 및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어떤 의지, 노력들을 보이고 있고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국 기획사업을 공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가 기획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거죠. 이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전국 단위의 연구가 몇 편 있었으나 그것을 제주 지역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가 있어야만이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라든지 노력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합의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향후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구축을 위한 제언을 이룰 것이고요. 실천적,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관계망을 간단하게 연구에 앞서서 살펴봤는데요. 그렇죠. 가장 큰 테두리에 정책과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과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정책과 제도가 바로 고객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공무원, 지자체 행정을 통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기관을 거쳐서 고객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직접 고객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사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사자는 어디에 속하고 있냐면 기관과 동료들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기관과 동료는 대부분이 지자체와 행정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종사자는 공무원과 또 접촉하게 되는 이러한 인권 관계망의 지도를 통해서 본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고객과의 인격, 기관, 동료와의 인권, 지자체 행정과의 인권, 담당 공무원과의 인권, 정책과 제도와의 인권, 이렇게 단순하게 인권을 통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 인권을 나누어서 조사했다는데 상당히 큰 의의가 있고, 재원도 이 인권 관계망에 기초해서 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방법은요, 이론적 고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현황을 했고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빈도 백분율 교차 분석을 했고요. 전문가들 또는 종사자들과 자문회의와 그 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를 실시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자, 인권이라는 영역이요, 우리가 단순하게 결과만 보면 되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요, 인권에 대한 개념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인권을 한번 보면 인권의 개념은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후에는 자연법 사상에 의해서 내추럴 라이트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머스 페인이 1791년에 인간의 권리,
Rights of Man이라는 제목의 번역서를 출간하면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man이 마치 자칫 잘못하면 여성을 배제한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이라는 오해를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휴먼 라이트로 하고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권에는 자연법 사상에 따른 천부적 권리로서의 인권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인권의 개념이 언제 조금 더 구체화되냐면요. 우리 세계는 인류는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을 통해서 추상적이었던 인권의 개념에 탄식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인권선언에 발의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요, 천부적인 권리로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차별받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자연법 사상의 인권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 사회권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자연권, 상당히 개인주의적 관점의 자연권적인 인권에서 이제 공익을 위한 사회권적인 관점의 인권으로 인권의 범위가 확장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세계 인권선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게 되고요. 각종 인권 동향을 보면요, 국제인권 규약을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국제인권 규약을 보면요, A 규약과 B 규약이 있습니다. 1966년 세계인권선언을 구속력을 가진 일반 조항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즉 A 규약을 발의를 하고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 규약, 자율권 규약이라는 이것을 각각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 규약에는 A 규약과 B 규약이 있구나. B 규약은 자유권적인 규약이라 그러면 A 규약은 사회권적인 규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고문 방지 협약, 인권 차별 협약,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아동 권리 협약,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비엔나 인권 선언이 선언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1993년에 채택한 비엔나 인권 선언은요, 국가 간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래서 인권이 어떻게 되냐면 국가 간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장애인 권리 협약도 있었죠. 2006년 12월 13일 장애인 권리 협약도 있었다라는 것. 그럼 우리나라의 국내 인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보면 헌법이 있죠. 헌법은 대부분의 권리들을 개별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 24조 이러면서 개별법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37조에 보면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또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해서 거기 개별법으로 설정되지 않은 것까지도 헌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사법적 절차에 의한 인권 보호가 있는가 하면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인권 보호가 있어요. 사법적 절차에 의한 인권 보호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주로 담당을 하겠죠. 반면에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인권 보호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요, 비엔나 세계인권선언 참여해서 한국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이 되죠. 더불어서 국민권익위원회는요, 2001년 7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과거에 나누어졌던 인권 영역이 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의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의 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을 이제는 어디서 하느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인권에 대한 영역,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인권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로서의 인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인권은 이미 사회복지사 전문가 윤리 강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요, 인권 전문직으로 불릴 만큼 사회복지 현장 활동의 대부분은 인권 실천과 민첩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사회복지 윤리 강령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의 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러한 그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관련 내용들이 영화 도가니에서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이 영화 도가니에서 기관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어떤 인권 침해, 가해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사회복지 시설의 투명한 운영 촉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가 이루어지고 2012년 보수교육 안에 인권교육을 추가로 포함시키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당사자로서 인권을 보면요, 이용자를 대면하는 휴먼 서비스로 서비스 실천 과정에서 가정 방문 및 현장 방문, 이용자와의 신체 접촉 및 부양 등의 과정이 수반됨에 따라서 이용자의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에게 가해지는 이용자의 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회복지 시설 내 종교 행위를 강요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투신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인권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견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의 욕구를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으로 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었는데요. 사회복지 시설 현황과 종사자 현황은 여러분들이 원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조례 규칙 현황을 보면 2015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중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요. 사회복지사 관련 인권조례를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2013년에 만들어집니다.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18년, 장기요양 처우 개선 지위에 관한 조례도 1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로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인권 조례와 학생 노동 인권 교육 조례가 있고요.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중진 조례가 있었고, 외국인 주민 인권 보장 및 중진 관련 조례가 있었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적 배경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연구 결과를 PPT 한 10장 정도로 아주 짧게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 요약은
복지인 연구소에서 임의적으로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알찬 내용들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이직 경험과 이직 횟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사 대상자의 약 50%가 그죠? 절반이죠. 이직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직 횟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직 횟수가 한 번이다가 47%, 두 번이 22%, 세 번 한 경우도 21%, 네 번 이상도 약 10% 정도가 되는 상당히 많은 횟수의 이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 5일 근무제 적용 유무에서 86%가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13%는 미적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무 형태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질문에 14.7%가 비정규직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직장 동료로부터 보장받고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객, 보호자로부터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높았었고요. 가장 낮은 경우는 도정책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인권 보장 인식이 가장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경험 인식인데요. 봤더니 고객으로부터 받은 경우가 5점 리커트에서 2.48이라는 것은 보통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압력을 경험한 것이 보통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경험을 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은 대상은 누구였냐면 고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직장. 그 다음에 어디냐면 관계 공무원. 다음으로는 법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직장 동료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된 과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를 비교했더니 그렇지 않다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통은 생략하고서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가 약 32.8%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로환경 만족도를 봤더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도 얼마예요? 18.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있어서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도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 문화냐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로 다수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20.1%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 직장 직무 수행 시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을 경험한 인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보통을 넘었어요. 3.0이 보통인데 3.36, 가장 높은 불편이나 위험 경험 인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가장 많은 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상 건강 스트레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직무상 건강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직무상 안전과 경력 대비 높은 직무 난이도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직무 수행 시 인권 침해 경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있다 없다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이용자로부터의 경험이 가장 많아요. 이용자로부터 인권 존중을 받는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실제적인 인권 침해도 가장 많은 대상이 누구냐면 이용자와 그 다음이 누구냐면 보호자예요. 그 다음이 또 놀랍게도 중간관리자였고 그 다음이 시설이었다라는 거죠. 정책과 제도,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지 않은 그러한 의지가 없다라는 것에 분노한 것이었다면 실제 폭력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간섭,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용자와 보호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간관리자와 시설자. 현 직장의 근로 개선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 직장의 근로 개선 노력은 파란색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약 12% 정도, 13% 정도만 그렇지 않다는데, 도 정책 및 제도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보면요, 주황색으로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33% 정도가 전혀 그러한 개선의 노력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점 만점에서도요, 현 직장의 근로 개선 능력은 3.53으로 보통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도 정책 및 제도는요 2.84, 보통 이하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권 침해 시 대처 방안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요, 주변 동료에게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처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이죠. 불만 있지만 혼자 삭힌다? 주변 동료와 함께 해결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우지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혼자 삭히거나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권 침해 시 생략하고요. 여기서부터요. 인권 침해 시 공식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유, 다중응답으로 받았더니 뭐냐면, 대응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고, 나머지 23%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대응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한 것이 우리의 인권 실태요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권 침해 시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사직이나 이직을 고려한 것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 20% 전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살 등을 고려한 경우도 몇 프로예요? 4%는 자살 등을 고려한 경우도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퍼센티지로 4%는 상당히 작은 것이지만 4%가 그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인권 침해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요 위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인권 보장 및 중진 방안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실태 조사를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답을 하기보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 등 인권센터 개선 및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인권침해 구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신변 안전보호 규정 및 지침,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자, 이상에서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2편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제언을 할 때에도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봤던 고객 보호자로서 관계 공무원, 기관과 동료, 종사자, 정책 제도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편에 이어 2편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만든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언은 2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